사람 미용비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내 대신 얘가 쓴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오늘 해볼 거는 뭐냐면 어떤 분께서 아주 유익한 PPT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강아지 입양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떠르르르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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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 1 견주와 견종의 궁합. 자, 공생, 영어로 심비오시스. 공생은 생물학 관점에서 각기 다른 두 개나 그 이상 수의 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거 저하고 선입니다. 자, 선이는 제 머리를 핥음으로써 염분을 보충하고 있고요. 저는 제 머리를 핥음을 당함으로써 광택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공생관계. 그래서 견주와 견종의 궁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3대 악마견.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얘네 악마인 건 맞는 거예요?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자, 반려견을 선택하기 전 어떤 견종과 함께 하고 싶은지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 그 전에 3대 악마견을 꼭 눈여겨보자. 이들은 심장이 2개라는 소리도 있고 활동량이 박지성이라는 말도 있으며 지랄견이라고도 불린다. 산책을 충분히 시켜줄 수 없거나 함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이들은 피한다. 사람도 강아지도 모두 고통이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산책을 자주 시켜주지 못하는 환경이나 주인 자체가 활동량이 별로 없는 사람이면 이런 견종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비글은요, 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리 사냥하면은 떨어지잖아, 오리가 물 같은데. 그럼 얘가 막 그 오리 집어오는 그게 아니에요? 걔가 닥스훈트인가, 걔는? 닥스훈트는 오소리 잡는 게 아니었나? 아무튼 쟤도 약간 좀 사냥개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막 저렇게 막 장난기가 많은 사람한테 비글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슈나우저는 지금 미용을 저렇게 해서 그런가 되게 그 옛날에 수왕기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거기 나오는 그 야수폼 같은데 엄청 세 보인다? 3대 악마견, 비글, 코카니, 스파니엘, 슈나우저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1-2 3대 키우기 쉬운 견. 그렇다면 키우기 쉬운 강아지로 알려진 댕댕이들도 봐보자. 보통 털이 잘 빠지지 않고 똑똑해서 훈련이 잘 되는 아이들이 반려견으로 좋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다면 털이 잘 빠지지 않는 푸들이나 말티즈를 추천한다. 근데 뭐든 힘들다. 쉬운 강아지는 없다. 그래서 보세요. 털이 잘 빠지지 않는 게 이제 같이 사는 그 난이도가 어쨌든 낮다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해보면 수자씨에게 나는 슈나우저일지도 너무 감사하고 항상 나는 비글일지도 몰라. 아무튼 이 털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고양이를 오랫동안 키웠잖아요. 얘네는 털이 진짜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털이 정말 가늘어요. 먼지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얘네가 막 푹신한 데를 좋아해. 그래서 막 옷장 속이나 이런 데 막 숨어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검은 옷이라도 입을라 치면은 그냥 이런 옷 못 입어요. 지금 상상도 못 해. 고양이 있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심윤수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옛날 동화책에서 마녀들이 검은 고양이를 키우는지 아느냐. 그것은 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검은 옷에 붙어도. 그게 근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푸들과 말티즈가 섞인 말티푸라는 견종을 이제 첫 반려견으로 들이게 됐는데 확실히 털이 안 빠집니다. 정말 안 빠져요. 그리고 지금 말티즈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선이는. 푸들은 좀 더 곱슬곱슬 거리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면 말티즈 쪽에 더 가까운 말티푸인 것 같습니다. 자, 1-3 많이 키우는 견종. 찾아보니까 1-2의 키우기 쉬운 견과 똑같이 말티즈, 시츄, 푸들이라고 한다. 보통 털이 빠지지 않아서 반려견으로 인기가 많은데 털이 안 빠져서 계속 길어 나오기 때문에 미용을 해줘야 한다. 미용실에선 해피라는 견종을 볼 수 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미용실 강아지 특징이죠. 양쪽 귀가 염색이 됩니다.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동양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동양인들이 이제 브릿지를 많이 하고 나오거든요. 브릿지를 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염색을 한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에서 세탁소나 미용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정착을 했대요. 근데 이제 미용실집 아이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남은 염색약으로 브릿지를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시아 캐릭터들이 이 브릿지 캐릭터가 되게 많아요. 일종의 어떤 스테레오 타입이지. 그런 거거든. 그래서 나도 미용실계도 남은 염색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버리기는 좀 아깝고, 너 그럼 이 양쪽 귀나해야겠다. 그리고 사람 미용비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 2개월 반밖에 안 돼가지고 미용실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미용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여기 털이 너무 길어가지고 눈도 잘 막 안 보이는 것 같고 확실히 해주면은 예쁘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비싸다면서요. 내 대신 얘가 쓴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아깝지 않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1-4 아이와 키우기 좋은 견종. 개를 체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작은 사람뿐이다. 개가 지쳐버렸네. 아이와 강아지를 함께 키우면 아이 정서에도 좋고 친화력도 좋아진다고 한다. 아이가 털 알레르기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자. 강아지는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 아이와 강아지를 위해 충분한 재력이 있는지도 생각해보자. 강아지마다 성격이 달라 누가 더 키우기 좋다 할 수는 없다. 테리어, 하운드 등 사냥개들은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생각하자. 이 테리어나 하운드로 끝나는 애들이 좀 사냥개인가 보죠? 좀 요크셔 테리어도 그러면은 사냥개 출신인가? 걔 되게 귀엽지 않아요? 근데 핏불 테리어 이런 애들은 진짜 위험한 게 아닙니까? 그렇게 사납게 생긴 애들 있잖아. 막 근육 엄청 많은 애들. 그런 애들은 무섭던데? 하운드도 뒤에 붙은 애들 많잖아요. 헬리콥터도 하운드라는 헬리콥터 있지 않아요? 전투 헬리콥터? 그리고 그레이하운드 맞아. 야, 걔네는 진짜 날렵하게 생겼더라. 아무튼 강아지가 있으면 정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털에 대한 얘기가 많군요. 띠르르르릿 띠르르르릿 띠르르르르 챕터 2 사료. 누가 한 입 먹은 게 분명함.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지? 자, 사료 보겠습니다. 자, 사료 선택하기. 강아지의 나이에 따라 먹이는 사료가 달라진다. 어린 강아지들은 말랑하고 영양분이 많은 퍼피 사료를 대부분 먹인다. 입양을 할 때 강아지가 기존에 먹이던 사료를 조금 싸달라고 해서 바꾸려는 사료와 섞어서 주면서 천천히 바꾸는 게 좋다. 갑자기 사료를 바꿀 경우 설사나 단식 투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집 개. 귀엽네요. 시골의 자부 아니에요? 이 친구? 너무 귀엽다 진짜. 이 발목 양말 신는 것도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는 고양이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고양이 사료에도 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사료 바꿀 때 한 번에 바꾸지 말고 조금씩 섞어서 바꾸라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사료는 항상 좋은 걸 먹였던 것 같습니다. 고양이도 그렇고 나이별로 막 있어요. 주니어, 뭐 시니어. 고양이 같은 경우는 나이 들면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성분이 든 게 또 필요하고 걔네들은 또 타우린을 먹어야지 돼요. 안 그러면은 눈이 안 보이게 된대. 그래서 고양이 사료에는 타우린도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그래서 뭐 지금은 수자 씨가 뭐 좋은 거 해가지고 먹이고 있더라고요. 사료 냄새는 왜 이렇게 지독한 거예요? 사람이 뺏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사료의 종류. 요즘은 사료가 좋아졌다. 건사료, 화식, 생식 등 사람보다 낫다. 물론 가격도 사악하다. 하지만 가슴으로 나 지갑으로 기르는 우리는 그런 불평을 하지 않도록 한다. 강아지들도 비싼 건 아는지 비쌀수록 좋아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먹여보고 좋아하는 걸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협 가능한 금액대의 사료를 먹이면 된다. 생식까지 이렇게 해서 준다고요? 이건 나도 없어서 못 먹어! 참나. 이게 개밥이 이렇게 나온다고? 나 개 이하야 이러면. 말도 안 돼. 건방져 너무 아래 두 개는. 사료는 그냥 저 콩알같이 생긴 게 사료 아니에요? 참나. 알았습니다. 아무튼. 뭘 먹으면 안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 또르도르디 또르도르도 또르뚜두뚜뚜 챕터 3 동물병원. 건강 체크. 강아지를 처음 데려오면 잘 먹는지 잘 싸는지 체크해 본다. 그리고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접종뿐만 아니라 외부 구충, 내부 구충 등 신경 쓸 게 많다. 우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다 알려준다. 우린 돈만 있으면 된다. 강아지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지금 이제 접종 2번 했나? 병원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냥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정해놓고 가는 게 좋겠죠? 병원은 여기저기 다니는 것보다는. 귀에도 약을 넣어야 된다고요? 고양이랑 너무 다르다. 진짜 손이 많이 가. 강아지들은. 넘겨보겠습니다. 자, 예방접종. 성견을 입양하지 않은 이상 보통 2-3개월의 어린 아가 강아지를 데려온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이나 애견 카페에 출입이 되지 않는다. 그렇구나. 그리고 소중한 똥강아지 건강을 위해 꼭 해주자.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 혹시 모르니 24시 동물병원도 하나 알아둬야 한다. 저는요 비뇨기과를 항상 체크해놔요. 왜냐면은 요로결석이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이거는 막 새벽에 터지면은 새벽에 가서 파쇄를 해야 됩니다. 아침까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24시간 하는 비뇨기과들이 있어요. 나 그래서 저번에 일요일에도 한번 가서 깬 적이 있는데 그거 알아놓는 동시에 이제는 24시간 동물병원도 하나 알아둬야 된다. 한번 갈 때마다 한 4-5만 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광견병. 요즘엔 광견병이라고 잘 안 하지 않아요? 공수병이라고 하지 않나? 1년에 한 번 무료 접종이 된다.
심장 사상충, 이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심장 사상충은 약만 먹으면 예방이 가능하지만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어렵다. 보통 먹는 약을 한 달에 한 번 복용하게 되고 외부 구충을 위해 약도 한 번씩 발라준다. 내 외부 구충을 한 번에 하는 약은 더 비싸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다. 이게 어떤 병이야? 심장 사상충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기생충의 하나. 식육목 동물들을 숙주로 삼으며 사람에게는 기생하지 못한다. 애견 애묘인에게 유명해진 이유는 개와 고양이가 걸리기 쉬운 기생충 중 가장 치명적이긴 녀석이기 때문이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사진을 보여드리진 않을 겁니다.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심장 안에 실밥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이야. 끔찍합니다, 진짜. 이거 사진만 봐도 엄청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반드시 해야겠군요. 또르도르듯 또르도르듯 또르뚜뚜뚜뚜 챕터 4 필수용품. 퇴근했을 때 개가 이 표정으로 주인을 본다면 뭔가 단단히 잘못한 사고를 쳐도 뭔가 단단히 잘못 쳐진 거라고 하던데 그 표정이라고 하던데요. 이걸 그 표정? 지도 잘못한 걸 아는 거지. 자, 가정 분양을 받으러 갈 때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는 이동 가방을 당근에서 구매했다. 근데 안 들어감. 샵에서는 보통 캔넬을 준비해 준다고 한다. 강아지를 입양하는 곳에 물어본 후 편히 올 수 있도록 가방을 준비하자. 강아지가 쉴 수 있는 공간에 쿠션이나 집을 만들어두고 울타리 훈련을 하려면 울타리도 미리 설치하자. 다 구비를 해놓고 드렸습니다. 캔넬, 울타리, 쿠션 등등. 그래서 하도 사대길래 약간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한테 좀 저렇게 해주지. 4- 배변 패드. 배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데나 막 산다. 얘네들은 안 귀여웠으면 이미 멸종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 든다. 그러니 처음엔 배변 패드를 넓게 깔아주자. 넓게 깔려면 큰 사이즈를 추천한다. 그치만 깔끔한 걸 좋아하는 성격의 소유자는 작은 사이즈로 여러 장 깔아주고 배변 시에 바로 치워주는 걸 추천한다. 요거는 애들 기저귀처럼 하루에 한 10장 이상 쓰는 것 같아요. 한 장에 한 200-300원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4장 정도 깔아주면은 그 위에 어떻게 싸긴 싸더라고요. 쉬를 좀 해도. 그리고 이제 거기 쌀 때마다 이제 간식을 하나씩 주거든요. 잘했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줌 쌀 때마다 주니까 나중에는 진짜 오줌 안 마려운 데 가가지고 쥐어 짜가지고 한 방울 찔끔 싼 다음에 자꾸 간식 달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요즘에 근데 성공률은 한 60-70% 되는 것 같습니다. 패드를 깔아놓긴 했는데 패드에만 싸지는 않더라고요. 막 침대에 쌀 때도 있고. 귀엽지 않으면은 멸종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고양이들은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 녀석들은 하더라고요. 자, 목줄과 배변 봉투. 강아지 목줄이 없으면 최대 벌금이 50만 원. 배설물을 안 치우면 최대 벌금 10만 원. 아,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군요. 몰랐어요. 목줄은 자동 리드줄과 일반 줄이 있다. 자동줄이 사고 위험이 있어 위험하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편했다. 자동줄은 그 텐션이 조절이 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낚싯줄처럼? 하지만 강아지 몸무게가 10kg가 넘어가는 순간 자동줄은 택도 없더라. 어차피 강아지가 크면 바꿔야 하고 본인이 편한 게 생긴다.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걸로 사자. 그리고 똥줍을 위한 배변 봉투는 꼭 준비하자. 저는 이제 산책시킬 때 이렇게 다리 아래로 얘가 이거 목줄을 밟고 지나가서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다리 아래로 막 이렇게 돼 있을 때가 가끔 있더라고. 하도 막 발발발발 거리니까. 저는 그냥 천으로 된 끈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물그릇과 밥그릇. 저 이거 똑같은 거 쓰고 있어요. 이 화면에 나온 거하고 이거. 약간 경사가 있는 거. 짬이 쓰던 건데 얘가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강아지한테 맞는 높이와 선호하는 그릇이 생긴다. 처음부터 비싼 걸 구매하지 말고 나중에 강아지님의 취향에 따라 바꾸는 걸 추천한다. 세상이 좋아져서 자동급식기와 정수기도 있다. 내 정수기는 없는데 우리 집 똥강아지는 정수기가 있다. 저는 요즘에 그 훈련시키는 걸 좀 배워가지고 한 끼 정도는 훈련으로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음땡 놀이라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이제 사료를 들고 막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막 쫓아오잖아. 그럼 내가 얼음을 딱 해요. 그럼 강아지가 얼음을 한 나를 보고 딱 앉아. 그럼 그때 이제 하나를 줘요. 그럼 내가 또 막 도망가. 그럼 막 또 쫓아와. 그럼 또 내가 얼음! 걔도 딱 앉아. 또 하나를 줘요. 이게 얼음땡 놀이인데요. 잘하더라고요. 홀짝도 있어요. 홀짝. 한쪽에만 사료를 넣고 이렇게 코를 대면은 사료 있는 쪽에. 그럼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왜 하냐면은 이것도 배운 거예요. 그 소장님한테. 이걸 하면은 손을 안 문대. 지금은 막 손을 막 깨물려고 하는 게 좀 있거든요. 장난으로. 근데 이게 딱 건드렸을 때 사료를 안 주면은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얘는 항상 그런 식이더라. 사료가 있어야 뭘 하더라. 간식. 6개월까지는 간식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맛을 안 순간 기존 사료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지만 훈련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비해두면 좋다. 저는 근데 훈련할 때도 그냥 사료 하나에 제가 너무한 건가요? 너무 지독한 건가? 넘겨보겠습니다.
목욕용품. 견바견이지만 목욕을 싫어하는 강아지들이 정말 많다. 그치만 함께 살려면 어쩔 수 없다. 목욕을 위해 샴푸와 치약, 칫솔, 그리고 털 말리기 힘드니 펫타올도 하나 준비하면 좋을 듯하다. 강아지 스파해주겠다고 입욕제를 샀는데 우리 집 똥강아지는 절대 물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초반에는 필요한 기본 제품만 사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구매하자. 물에 지금 안 들어가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귀엽다. 코어 힘 장난 아니겠는데, 저는 요즘에 목욕 어떻게 하냐면은 같이 욕조에 들어가서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따뜻한 물에 그냥 가만히 안겨 있어요, 물속에.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군요. 강아지와 같이 목욕을 하는 경험도. 그리고 그 헤어 드라이어로 이제 잘 말려주고 있습니다. 그 헤어 드라이어로 말려줄 때 게샴푸로 분명히 이제 씻었는데도 헤어 드라이어로 말려주잖아요. 그 강아지 꼬순내가 막 올라옵니다. 그거를 이제 막 맡으면서 이제 막 해롱해롱 되면서 강아지를 말려줍니다. 근데 확실히 강아지가 작아서 말릴만 해. 치약 칫솔도 있어요. 나 양치는 한 번도 안 시켜줬는데. 걔도 양치를 시켜줘야 됩니까? 이건 몰랐네. 이거는 한번 또 배워봐야겠네요. 양치 껌도 있어? 별게 다 있구만. 미끄럼 방지 매트. 소형견들은 선천적으로 슬개골이 약하다. 또한 다른 강아지들도 실내가 미끄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빙판 위에서 사는 것과 같다. 애초에 편히 뛰어놀 수 있도록 매트를 깔아주자. 맞아요. 얘네가 엄청 막 자동차 출발할 때 바퀴만 막 스키드 마크 남기고 막 돌아가다 출발하는 것처럼 조그만 개들 처음에 출발할 때 보면은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헛발질을 이렇게 한 다음에 슉 나가. 만화처럼 공회전을 한 다음에 나가더라고. 근데 그게 되게 스트레스인가 봐, 개들한테. 그래서 저도 깔아놓긴 했습니다, 1층에. 근데 얘가 푹신하니까 거기가 화장실인 줄 알고 똥을 싸더라고. 똥 매트와 그냥 매트를 구별을 잘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겠죠. 띠르디르디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뚜 챕터 5 하지 말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주면 안 되는 간식. 그래.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초콜릿이 있다. 이외에도 견과류, 포도, 양파, 마늘, 버섯, 자일리톨껌, 뼈. 사람이 먹는 약. 실수로 먹었다면 최대한 빨리 동물병원으로 달려가서 구토 유발 처치와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이 또한 통장이 되는 지름길이다. 그러니 애초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주지 말자. 사료와 강아지용 간식만 먹이자. 뼈가 그게 그렇게 위험하다면서. 닭뼈는 이렇게 부러지면은 안에가 비어 있어가지고 새들은 뼈가 이제 가시처럼 뾰족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목에 걸리면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는 뭐 족발뼈나 이런 거는 그냥 주지 않아요? 옛날에 막 뼈다구 싸가는 아저씨들 많았는데, 갈비집 가면은. 시골 개들은 그런 거 그냥 줬는데. 자일리톨껌도 안 좋겠죠, 당연히. 포도는 왜 안 좋을까? 포도씨에 독이 있어서 그런가? 약간 독성이 있다고 하던데 먹으면 안 되는 게 많군요. 주인이 하면 안 되는 행동. 너무 호들갑 떨지 말자. 장난감 아니다. 생명이다. 처음 강아지가 집에 오면 너무 귀엽다. 사랑스러워서 미칠 것 같다. 그치만 호들갑 떨지 마라. 강아지한테 우린 거대한 움직이는 생명체다. 편해질 때까지 적응할 시간을 주자. 그리고 강아지도 생명이다. 끝까지 책임질 수 없으면 데려오지 말자.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어. 어쨌든 데려오면은 15년을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50대 중반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막막한 거예요, 되게. 내가 57살까지 얘를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왜냐면은 지금 저희 고양이가 이제 18살이잖아요. 근데 나는 얘를 처음 데려왔을 때가 생생하거든? 내가 25살 때 데려왔으니까. 근데 18년이 훌쩍 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얼마나 더 빨리 가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만나기도 전부터 이제 이별이 걱정인 거야, 막.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데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잘했다 라는 생각이 더 커요. 일단 이 친구가 오면서 집안에 활기가 엄청나게 생기고, 또 가족들이 서로 이제 막 잘 흩어져 있었는데 각자 방에, 이 친구가 오면서 거실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아침에도 항상 힘들게 일어났는데 요즘엔 얘가 엄청나게 막 들이대면서 핥아가지고 깨거든요. 그럼 뭐 어쨌든 웃으면서 일어난단 말이야. 귀 속에다가 막 그 ASMR 하는 그 스트리머처럼 여기다가 막 넣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 웃겨가지고. 그래서 참 좋다. 아니 그 귀에다 혀를 넣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요. 강아지가 와서 좋다고요. 띠리디리디 도로도로도 띠리띠리띠띠 챕터 6 꼭 해야 할 것. 얘 좀 봐. 되게 막 포켓몬 소환한 것 같아. 놀아주기, 산책시키기. 강아지의 하루는 3일 정도라고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강아지를 위해 집에 있는 시간에는 놀아주는 시간을 갖자. 산책을 하지 않으면 지루해하며 우울해한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없어서 돌아오면 악마견으로 돌변해 있을지 모른다. 또한 건강을 위해 꾸준히 산책시켜주자.
최근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맨날 영하 10도니까 밖에는 못 나갔어요. 대신에 집에서 이제 터그놀이라고 천떼기 같은 걸로 막 물어뜯게 하는 거 있어요. 막 줄다리기 하고 막 숨겼다가 막 그거 해주면은 엄청 좋아하더라. 재밌어요. 노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또 극적으로 뺏겨줘야 돼. 결국은 이게 개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그 롤 딱 한 판만 하자고 하는 거는 그 한 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막 내가 위기도 좀 겪고 적절한 공방 끝에 내가 활약해서 결국 이기는 게 한 판이야. 지면은 한 판만 더 하자 그래. 근데 강아지하고 터그놀이 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적절한 줄다리기 끝에 결국 내가 터그를 뺏겨줘야 돼. 그래야지 만족하더라. 끝까지 내가 이악 물고 내가 막 더 힘세가지고 막 개랑 터그까지 같이 들어버리고 이러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져줘야 돼. 자,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생명과 함께하는 일이다. 평생을 책임질 수 없으면 애초에 키우지 않는 게 맞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투자할 수 없으면 키우지 말자. 피치 못할 이유를 파야 한다는 말 너무 속상하다. 속보, 우리 아버지 개주 파셨음. 오늘 눈 쏟아지는데 집 앞에서 개 한 마리 오들오들 떨고 있길래 일단 주워 왔다는데 얘 표정 왜 이러냐? 간택 당한 거임? 웃고 있어. 포즈 봐. 운전하는 것 같아, 운전. 핸들 한 손에 올리고 한 손 창가에 걸치고. 와... 대박이다. 결론, 강아지는 귀엽다. 끝입니다. 잘 봤습니다. 큰 도움 됐네요. 제가 강아지를요, 어쨌든 데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대로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그런 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강영욱님 채널을 많이 보게 됐어요. 아이들도 같이 보고, 이제 수자 씨랑 같이 보고, 막 보다가 게스트 쇼에 이제 주우재 씨가 나간 걸 본 거예요. 주우재 씨 강아지 데리고.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도 선이랑 한번 나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좀 좋은 말씀도 듣고, 강영욱님 옛날부터 이제 제가 팬이어가지고, 옛날부터 그냥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 메일을 보냈어요. 강영욱님 채널 관리자한테. 저 주퍼인데요. 저 한 번만 나가면 안 될까요? 근데 되게 좋아하시면서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그저께 찍고 왔습니다. 선율이가 성덕이 됐어요. 강영욱 아저씨만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듣고 좋은 훈련법을 많이 배웠으니 조만간 영상이 나오면 많은 시청 바랍니다.